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서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통화할게요. 다 같이 공부하는 곳인데 조용히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2번.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무실에서 쓸 종이예요. 한꺼번에 주문하면 싸다고 해서 많이 주문했더니 이렇게 왔네요.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들고 가요. 감사합니다. 3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갔습니다. 해외여행 출국자 수를 보면 중국이 2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순서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가깝고 볼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휴가를 여름에 떠나기 때문에 8월에 해외여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4번. 어서 오세요. 지금 여름 옷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바지가 마음에 드네요. 입어봐도 될까요? 5번. 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맡겼는데요. 수리 다 됐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필요한 부품이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6번. 오늘 아침에 회의 시간에 안 보이던데 어디 계셨어요? 네? 오늘 회의를 했다고요?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달력에 분명히 적어두었는데 지금 보니 내일이라고 적어뒀네요. 죄송합니다. 7번. 정말 오랜만이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요즘 뭐 하고 지냈어? 요즘은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느라 너무 바빴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뭐야.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학교 다닐 때는 나 정말 뚱뚱했었잖아. 8번. 사장님, 가게 문 닫아두세요. 에어컨을 튼 채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는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얼른 닫아야겠네요.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두는 가게가 많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긴 저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9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여기서 3만 원짜리 가방을 샀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는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저도 기억이 나요. 검은색 가방을 구입하셨죠? 맞아요. 더 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십 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비실입니다. 댁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주말에 공사를 하시려면 미리 경비실에 신고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오늘은 공사를 그만해야 하나요? 네, 죄송하지만 오늘은 빨리 끝내셔야 할 겁니다. 십일 번 박 대리님, 아까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보고서 보셨어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안 봤어요. 급한 일인가요? 아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려고요. 아까 드릴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오타가 많아서요. 그렇군요. 내 책상 위에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서 다시 하고 저한테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십이 번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왠지 잘못 산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봐요. 물건을 잘못 보낸 것 같네요. 주문한 옷은 검은색인데 회색이 왔고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를 해서 물건이 잘못 왔다고 말하면 새로 보내줄 거예요. 이건 판매자가 잘못한 거니까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잘 얘기하고 기다리면 택배가 올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바로 말해야겠네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양무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7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숫자가 틀렸고 10페이지의 그림과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편집하면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그 부분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십사 번 용봉동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용봉동 전체 수도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물이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욕조나 물통에 물을 미리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나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긴급하게 물이 많이 필요하다면 소방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주민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십오 번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왔는데요. 2014년부터는 예전 주소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까지 가는 도착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배달 시간이 짧아져서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하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어떻게 열리게 되나요? 10월 말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화제가 끝나고 불꽃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불꽃축제는 3일간 계속되고요. 첫째 날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둘째 날에는 프로포즈 이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초대형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여 1시간 반 동안 불꽃을 터뜨린다고 하네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7번. 몇 년 전 국보 1호인 남대문에 화재가 났죠. 저는 문화재를 개방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화재를 개방할 거라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봐요.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소수의 시민 때문에 소중한 국보가 타서 손상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제 남대문이 복원되어 다시 살아났으니 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식도 성장해야겠죠. 18번. 학교에서 조별 발표를 해야 돼서 걱정이에요. 왜요? 여러 사람이 발표 준비를 나누어서 하니까 혼자 발표하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할 때마다 몸이 아프거나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서 빠져요. 그러면서 점수는 똑같이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19번. 요즘에는 버스에 임산부 전용 좌석도 있네요. 임신해서 몸이 불편한 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요? 그래도 왜 임산부 전용 좌석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 좌석이 다 있잖아요. 임산부들은 그냥 노약자석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약자석에 앉기에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20번. 저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다들 너무 바빠 보여서 신기했어요. 서울에서 몇 년 살다 보니 저도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죠. 걷는 것도 빨리, 식사도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달이나 인터넷도 빠르니까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모든 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조급하고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도 나고 기다리는 걸 견디지 못해서 싸움이 나기도 하니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제는 한강공원이나 남산공원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대요. 외국에서는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고 기름도 흐르잖아요.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어떡하죠? 그리고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밤마다 술집에 가서 술만 마시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예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는 한강공원이나 남산공원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대요. 외국에서는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파티를 즐기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고 기름도 흐르잖아요. 주변 환경이 오염되면 어떡하죠? 그리고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밤마다 술집에 가서 술만 마시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예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제 돼지고기를 삶았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가 많이 남아서 오늘 또 삶을까 하는데 혹시 돼지고기 냄새를 없애는 방법 알아요? 돼지고기를 삶을 땐 된장이랑 마늘을 넣어보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고기 맛도 좋아지거든요. 집에 마늘이 없는데 마늘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생강도 괜찮긴 한데 생강도 집에 없잖아요. 마늘은 건강에도 좋고 다른 요리에도 많이 쓰니까 사두면 좋아요. 고마워요. 마늘 사러 시장에 다녀와야겠네요. 오늘은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돼지고기를 삶았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가 많이 남아서 오늘 또 삶을까 하는데 혹시 돼지고기 냄새를 없애는 방법 알아요? 돼지고기를 삶을 땐 된장이랑 마늘을 넣어보세요. 냄새도 없어지고 고기 맛도 좋아지거든요. 집에 마늘이 없는데 마늘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생강도 괜찮긴 한데 생강도 집에 없잖아요. 마늘은 건강에도 좋고 다른 요리에도 많이 쓰니까 사두면 좋아요. 고마워요. 마늘 사러 시장에 다녀와야겠네요. 오늘은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겠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들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해도 좋다고 봅니다. 심야 응급 약국이 늘어나긴 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도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에 몸이 아프면 증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기도 했는데요. 슈퍼에서 약을 판다면 손쉽게 약을 구해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면 약 가격도 저렴해질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들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해도 좋다고 봅니다. 심야 응급 약국이 늘어나긴 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도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에 몸이 아프면 증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기도 했는데요. 슈퍼에서 약을 판다면 손쉽게 약을 구해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면 약 가격도 저렴해질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지 씨, 사이버 모욕죄가 뭔지 알아요? 네. 인터넷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최근 실제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던데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인터넷 카페에 누가 제 욕을 써놔서 기분이 상했는데 고소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모욕을 준다고 해도 항상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지 씨, 사이버 모욕죄가 뭔지 알아요? 네. 인터넷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최근 실제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이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던데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인터넷 카페에 누가 제 욕을 써놔서 기분이 상했는데 고소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인터넷에서 모욕을 준다고 해도 항상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한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면서 상담의 기술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참을성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담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더욱 속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죠.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면서 상담의 기술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참을성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담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더욱 속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죠.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이 잡히는 걸 봤거든요. 아무래도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한 칸만이라도 여성 전용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줄어들 텐데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성범죄는 여성으로서 불안한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단지 남녀를 갈라놓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혼잡할 때는 여성 전용 칸을 이용하기가 매우 번거로울 수 있겠죠. 또한 인식적으로도 여성 전용 칸에 타지 않는 여성은 성범죄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이 잡히는 걸 봤거든요. 아무래도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한 칸만이라도 여성 전용으로 만든다면 문제가 줄어들 텐데 조금만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성범죄는 여성으로서 불안한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단지 남녀를 갈라놓는 것이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혼잡할 때는 여성 전용 칸을 이용하기가 매우 번거로울 수 있겠죠. 또한 인식적으로도 여성 전용 칸에 타지 않는 여성은 성범죄에 둔감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계 최대 가구 회사 EK의 한국 진출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국내 가구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K는 전 세계 매장을 기반으로 수만 가지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면서
진출하는 나라마다 큰 파장을 던져왔습니다.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은 EK의 진출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EK의 컨셉인 저렴한 가격에 맞서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던 중소가구 업체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상대로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저가 전략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K의 한국 진출이 한국의 가구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 최대 가구 회사 EK의 한국 진출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국내 가구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K는 전 세계 매장을 기반으로 수만 가지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면서 진출하는 나라마다 큰 파장을 던져왔습니다.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은 EK의 진출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EK의 컨셉인 저렴한 가격에 맞서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던 중소가구 업체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상대로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저가 전략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국내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K의 한국 진출이 한국의 가구업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은 물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과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고통받고 있고 하루에 2,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은 물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과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고통받고 있고 하루에 2,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방송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방학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방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아이들의 방학 숙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일기 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방학 때도 학원에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일 학원에만 다니면 일기에 쓸만한 내용이 없겠죠. 따라서 방학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야외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방학 때 했던 색다른 체험이 일기 쓰기에도 좋은 주제가 되고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학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방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아이들의 방학 숙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일기 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방학 때도 학원에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일 학원에만 다니면 일기에 쓸만한 내용이 없겠죠. 따라서 방학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야외 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방학 때 했던 색다른 체험이 일기 쓰기에도 좋은 주제가 되고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 때문이지요.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해수욕장 노출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윤리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에 더해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자신에게 직각으로 향하고 있다면 카메라 촬영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볼펜, 시계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변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죄의식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해수욕장 노출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윤리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에 더해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자신에게 직각으로 향하고 있다면 카메라 촬영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볼펜, 시계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변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죄의식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동차에 타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때 머리에 2.7배나 높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정상적인 자세로 운전을 하면서 안전띠까지 매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소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 실험을 하여 비교한 결과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충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띠를 매는 사람이 68.7%로 평균 90%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승용차를 탈 때 보통 앞좌석에 타는 사람들만 안전띠를 하곤 하는데요. 앞좌석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띠라고 불리는 안전띠를 꼭 착용해서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동차에 타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 때 머리에 2.7배나 높은 충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정상적인 자세로 운전을 하면서 안전띠까지 매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입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소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 실험을 하여 비교한 결과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충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띠를 매는 사람이 68.7%로 평균 90%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승용차를 탈 때 보통 앞좌석에 타는 사람들만 안전띠를 하곤 하는데요. 앞좌석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띠라고 불리는 안전띠를 꼭 착용해서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애인들을 섬에 가두고 몇십 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줄 아는 성인들이 왜 오랜 시간을 갇혀서 살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섬의 주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탈출이 어려웠고 어렵게 배를 타고 육지로 가도 택시기사가 다시 섬으로 데려다 주곤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섬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고 인구가 적어서 구성원끼리 서로 잘 아는 집단을 작은 사회라고 부릅니다. 군대나 학교에서도 작은 사회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은 사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부조리하다고 여겨질 일들이 이곳에서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은 지역 경찰까지 주민들과 한 통속이 되어 쉬쉬했다고 하니 더 높은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인들을 섬에 가두고 몇십 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시켜온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줄 아는 성인들이 왜 오랜 시간을 갇혀서 살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섬의 주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탈출이 어려웠고 어렵게 배를 타고 육지로 가도 택시기사가 다시 섬으로 데려다 주곤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섬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고 인구가 적어서 구성원끼리 서로 잘 아는 집단을 작은 사회라고 부릅니다. 군대나 학교에서도 작은 사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은 사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부조리하다고 여겨질 일들이 이곳에서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은 지역 경찰까지 주민들과 한통속이 되어 쉬쉬했다고 하니 더 높은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3번. 사십사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개인적 요소, 생존 조건에 대한 요소, 자존심과 같은 고차원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것, 운동하고 휴식할 것,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등 8가지에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얼마 이상의 돈을 벌거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행복을 높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개인적 요소, 생존 조건에 대한 요소, 자존심과 같은 고차원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것, 운동하고 휴식할 것,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등 8가지에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얼마 이상의 돈을 벌거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행복을 높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새로 바뀐 산림보호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즘 부쩍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만 지키실 게 아니라 자연도 함께 지키셔야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의 나무와 꽃들이 훼손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뽑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식물을 다치게 하거나 말라 죽게 해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산로 주변에서 산림청의 동의 없이 특정 식물을 채취하는 일도 단속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등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만 하겠지요.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나라의 산림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새로 바뀐 산림보호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즘 부쩍 건강을 위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만 지키실 게 아니라 자연도 함께 지키셔야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의 나무와 꽃들이 훼손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뽑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식물을 다치게 하거나 말라 죽게 해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산로 주변에서 산림청의 동의 없이 특정 식물을 채취하는 일도 단속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등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만 하겠지요.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나라의 산림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계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문화를 보면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가 훨씬 앞서 있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문화를 열등하게 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문화 중심주의, 후자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는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 문화들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문화를 보면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가 훨씬 앞서 있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문화를 열등하게 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문화 중심주의, 후자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는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 문화들 사이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49번. (50번)